자, 소장님. 예. 드디어 기다리던 잭슨 네. 미팅의 제롬 파월 의장 발표가 오늘 저녁 11시니까 뭐 한 10시간 남았네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한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점을 그거보다도 어제 시장 흐름을 갖다가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장이 왜 그렇게 올랐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나스닥 5분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살표로 처리한 부분이 어제 이제 5분 차트인데요. 개장도 이렇게 이렇게 높게 출발했고 주춤주춤하다가 슝 올라갔는데 네. 아닌가 하더니 장막판 1시간 앞두고 그야말로 잡아 당겼습니다. 잡아 당겼는데 저는 뭐 일단 이렇게 봅니다. 내일 파월이 마이크 잡는 다음에 그 양반 마이크 잡는 날 무조건 주식 올랐잖아. 이 얘기입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뉴욕 증시의 이렇게 일간 차트를 보면은 뭐 출렁출렁 그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지간한 종목이나 지수 차트에서 보는 늘 있기 마련인 출렁임입니다. 오르다가도 밀렸다 또 올라가고 빠질 때도 훅 밀렸다가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 또 저점 낮아지고 하는 게 주가의 흐름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왔는데 일단 이렇게 왔죠. 보세요. 이때가 6월 15일이 6월 FOMC입니다. 처음으로 75bp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밟았던 그때고요. 그다음 7월 27일 날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시면은 엄청난 짱대 양봉이 나오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6월 FOMC부터 이 역대급 서머랠리가 잉태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쯤 오니까 또 뭐 더 밀리기도 싫고 이만큼 또 최근에 며칠 밀렸으니까 하는 상황이고 내일 파월 별거 없을 거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렐 에리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은 눈을 깜빡거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말을 할 때 눈 깜빡깜빡거리거나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좀 이상하죠. 지금 Fed can't blink 이 블링크의 표현 말이죠. 약간 뭐 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없을 때거나 뭔가 뭔 소리를 할지 모를 때죠. 그럴 때 눈이 깜빡깜빡거리거나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앙은행은 연준을 말하죠. 커뮤니케이션과 분석에 있어서 이미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깜빡거린다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을 갖다가 불신하게 하고 연준이 뭐라고 얘기해도 에이 쟤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23일 날 나왔던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 뭐 어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결국 이 얘기입니다. 결국 잭슨홀에서 시장의 지금까지의 기대치를 재조정하거나 7월 특히 7월 FOMC에서 시장을 갖다 이렇게 확 시장의 간을 갖다 키웠죠. 그거에 대해서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래 너희 시장이 옳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하다 보면은 훨씬 취약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잡다 보면 경기를 좀 다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매파적 움직임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엘 에리안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당위론 내지는 장기적으로 무엇이 좋은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장기는 됐고 내 아들 내 손자 살 때는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지금 당장 돈 벌면 돼. 이게 이제 뭐 월가의 큰 손들을 비롯해서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관심이죠. 그래서 이런 동화 같은 경제학은 아무한테도 도움되지 않는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강하게 하면서도 연착륙이 가능하고 이런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공자님 말씀이고요. 7월 FOMC에서 이 얘기한 겁니다. 그동안 7월 FOMC 이후로 시장이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거는 파월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에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말을 했는데 이 expeditiously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We've done that now. 그리고 금리가 그때 이제 2.5%까지 갔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적인 범위 바로 그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 7월 달 이후 시장을 이렇게 날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2.25에서 2.5까지 왔는데 이게 그동안 말했던 뉴트럴, 중립금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놈의 점도표에서 늘 마지막 부분을 롱거런 해서 장기로 봤을 때 중립금리 이게 이제 2.5란 얘기인데 결국 왔다는 거예요. 7월 달에.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무슨 뭐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네 뭐 했더니만 시장은 됐네 다 왔네 쟤들 뭐 이겁니다. 자,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도 연준이지만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월 선거 때까지 별일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다 그동안 드렸던 말씀에 방송에서 다 한 번씩 언급했던 걸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날 그때도 상반기에 의회 정원 갔을 때 의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폴 볼커를 언급하면서 그 양반 처음에는 욕 많이 먹었지만 역사적으로 위대하게 평가받고 있다. 자, 당신이 이끄는 연준과 연준의 지도부는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폴 볼커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파월 대답하는 거 보세요. 변호사답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정말요? 한 번 더 물었더니만 그러면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예스 했더니만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달라지겠네요. 땡큐 하고 마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말을 해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만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말만 잘하는 연준의 아니 파월의 그냥 임기응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기록해 줄 만큼 뭔가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의 판단에 차라리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5월 말 백악관에 가서 이 꼴 당했죠.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당신 책임이야 삿대질까지 당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인플레만 잡으면 되는 거죠. 딴 말 없기 했더니만 옐런은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파월 동생 꼭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다쳐. 어디 정치인 얘기를 이때만 해도 세게 나오는 듯 했으나 6월 달에 또 결국 상원에 불려갔다가 엘리자베스 워렌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경기 망치면 큰일 날 줄 알아. 연준의 실질적인 보스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파월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세게 나온다. 어지간히 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다 세게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자기가 말했던 걸 좀 돌려 세우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와중에 시장 부러뜨리겠습니까? 지금 무슨 뭐 학자금, 탕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꼭 나오는 매표 행위죠.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나 찍어 이겁니다. 젊은 친구들, 학생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장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냥 믿어주시죠. 예. 그리고 요거 이제 9월부터는 이게 살짝 꺾입니다. 9월부터는 이제 950억 달러로 풀로 이제 양적 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봤자 어느 세월에 이게 여기 가겠니 하는 얘기입니다. 예, 뭐 글쎄요. 조금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오늘 파월 어지간해서는 시장 하락으로 돌려 세우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